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굴욕적입니다. 이런 토트넘을 응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 욕 안 하는 사람인데 속으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게 되는 경기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11번째 경기, 맨유와의 원정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요리스가 8개 세이브를 기록하고도 약 30개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수준 차이 겁나게 많이 나는 경기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실점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새벽 4시 15분 시청 안 하신 분들이 위너입니다. 이 분노는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감정입니다. 국내 대다수가 바라는 3-5-2가 가동이 되면서 맨유 3연패를 끊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명단에 있는 걸 봤지만 그래도 3-5-2 때는 좀 다르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긍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19만 파운드나 주고 데려온 선수를 낭비하는 것보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도 맞을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술과 상관없이 그냥 페리시치 아닙니다. 라인업만 3-5-2였지 페리시치는 그냥 3톱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윙어 페리시치가 모우라 힐보다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차라리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반대쪽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동선은 여전히 겹치게 만들면서 그동안 손흥민 평점을 최하로 만든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페리시치 영향력으로 손흥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득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을 명목상 윙백으로 놓고 페리시치처럼 활용하면 토트넘의 공격 기회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빠른가요?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발재간이 좋나요?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슈팅력이 좋냐고요. 정말 답없는 콘테입니다. 손흥민 부진을 탓할 건가요? 100% 콘테 감독 탓이죠. 토트넘 현지 팬들도 완전 같은 마음입니다. 콘테가 토트넘 선수 수준을 대놓고 무시한 경기야 차라리 강등되는 게 낫겠어. 지난번에 호날두에게 패배한 걸 이번엔 확실히 테나흐에게 패배했네. 난 이제 토트넘 팬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선수들은 원팀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원정에서 저런 경기력이라면 토트넘은 돈만 많이 쓴 유로파 수준 팀이 딱 맞을 거야. 콘테, 토트넘의 페리시 팀인가? 넌 정말 최악이야. 난 콘테 감독을 정말 믿었다. 지난 시즌 때까지만. 나는 아스날 팬이다. 더 이상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 정도면 무능한 감독이다. 그동안 보여준 결과가 있는데 무슨 고집인가? 제발 나를 살려줘. 나는 이미 천식을 앓고 있어. 콘테가 날 죽이려 해. 포체티노를 그냥 데려와라. 그는 선수들을 믿었었다. 이미 후반전에 변화가 필요했고 실점했을 때 변화가 필요했어. 콘테는 이 경기가 친선전인 줄 아나봐. 손흥민이 수비수냐? 저 스탯을 봐. 참담하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 성적이 2부 리그 강등이다. 등등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슈팅 19개를 허용하고 이건 기록 아닌가요? 0대0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맨유 팬들은 무득점이라고 해도 정말 신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으니까요. 딱 한 사람만 인상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날강두. 이렇게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하는데도 호날두는 85분이 되니까 경기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도 참 답없다. 과거 팬이었던 기억을 지우고 싶네요. 토트넘이 3-5-2로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한 2분 정도까지는 좋은데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회를 내주고 다이어의 황당한 수비와 이후 뇌진탕까지 당하면서 맨유가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득점인 것은 오로지 요리스님 덕분입니다. 전반에만 최소 3실점을 했어야 했는데 요리스가 슈퍼세이브들을 올리면서 무실점이었던 거죠. 이상하게도 세컨볼들이 맨유에게 자꾸 기회가 가다 보니 운이 좋지 못하다는 편도 들려고 했지만 비수마의 실책성 플레이와 전진은커녕 공만 돌리는 패스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맨유는 프레드가 대활약을 하는 반면 토트넘은 비수마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맨유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토트넘의 패스 플레이는 조기축구 수준이었고 맨유의 패스 플레이는 강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레벨 차이도 확실히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도 토트넘이 강팀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국뽕 빼더라도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손흥민에게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고 전반전 중거리 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프리킥도 없고 코너킥도 없었던 걸 보면
얼마나 전반전이 영양가가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토트넘이 무실점이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 하면서 이러다 한 골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후반 2분 만에 실점을 합니다. 프레드가 가볍게 밀어넣으려는 슈팅이 벤 데이비스 발에 맞고 원쿠션으로 골이 되었습니다. 설마 운이 안 좋았다고 할 건 아니죠? 네. 과정 자체가 실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후반 초반에 실점을 해서 토트넘이 변할 줄 알았는데 콘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콘테 감독은 메뉴를 극찬만했는데 어쩌면 아스날전처럼 이미 또 포기했던 거 아닐까요? 콘테 감독은 변화 전혀 없이 그대로 계속 밀어붙였고 이번엔 68분 브루노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0대2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심정을 아실까요? 아쉬움이 아니라 굴욕적이고 참담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직업정신이라고 그래도 시청을 했는데 80분이 되어서야 교체를 하는 콘테 감독. 이건 그래도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포기를 했고 선수만 교체였습니다. 다이어, 비수마, 도어티를 교체했습니다. 페리시치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세세뇽, 모우라를 투입했습니다. 페리시치가 교체되는 순간은 8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무기력한 토트넘은 이렇게 강팀 아스날, 맨유에게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할 만한 팀에게 패배했다기보다 콘테 감독이 패배하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오늘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없는 가운데 교체는 정말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 또 모우라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는 훈련 중에 그를 최고의 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를 압박하진 않는다. 2주 전에 빠른 복귀를 노렸다가 위험에 빠졌었다. 오늘 벤치에 대해 다른 해결책은 미드필더를 3명 두는 것이었다. 우리는 2명의 스트라이커만 있었다. 또 이런 큰 경기에서 많은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 말이 납득은 되지만 패배 요인은 이게 아니죠. 콘테 감독 페리시치, 손흥민 조합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팬은 페리시치 출전 때 성적을 상세 기록하면서 손흥민이 수비만 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걸 콘테가 알아야 할 텐데 정말 비판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봅니다. 굴욕적인 패배에 평점과 평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장에 뉴캐슬 원정이 또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과 페리시치 쉬는 기대감 갖고 에메르송 돌아오지 않길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겨내야죠 토트넘. 손흥민 득점이 너무 없다는 게 속상할 뿐입니다. 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